매일 10km 뛰는 게 무조건 나는 일주일에 몇 킬로 이상 뛰어야겠어, 날씨가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10km를 뛰어야겠어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도 겪어봤어요. 나는 무조건 한 달에 200km 이상 뛸 거야, 무조건 막 10km 이상 뛰어가기도 했는데,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요즘 좀 완주의 즐거움보다 기록에 좀 목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마라톤 대회가 참가자는 많이 늘었는데 중도 포기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요즘 마라톤 참여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졌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대구 마라톤 하고 왔지만은 진짜 사람 많았어요. 네, 그리고 확실히 젊은 층의 유입이 진짜 많아졌고, 또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 젊은 사람들은 체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기록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잘 뛰는 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풀코스를 뛸 때 3시간 이내 뛰는 거를 서브 3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서브 3는 운동 선수 출신이 아니라 마스터즈라고 해서 그냥 비선출, 취미로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게 꿈의 기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와, 얼마 전에 서울 마라톤이 이제 끝났는데 서브 3를 한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록의 인플레이션, 정말 잘 뛰는 사람도 많고, SNS 보면은 막 다 인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인증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이게 막 서로 경쟁이 되고, 막 나는 그거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런 좋은 기록을 못 낼 것 같으면 이제 적당히 뛰다가 그냥 나쁜 기록을 내가 가지느니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어요. 그 러닝 카페가 있어요. 러닝 취미로 하시는 분들 카페 보면 약간 공공연한 비밀 중 하나예요. 좋은 기록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은 저는 초보라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완주하는 어떤 즐거움이 너무 좋고, 그걸 참여하는 그런 거 자체가 아직은 좋은 단계인데, 나중 되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지만은, 그냥 기록에 너무 약간 매몰되는 느낌은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좀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뛰다가 나 기록이 이거 좀 안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완주를 아예 하지도 않고 네,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부상 때문이 아니라 대회마다 난이도도 있을 거고, 또 대회 날씨라던가 컨디션, 내 개인적인 컨디션도 다양할 거잖아요. 나는 목표로 이 정도의 기록을 원했는데 중간쯤 본인이 알거든요. 이제 뛰다 보면 이거는 절대 이건 내가 못 이루는 각이다 이러면 그래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요, 그냥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사실은 꽤 있어요. 그러면은 이 러너들이 완주의 즐거움보다 점점 더 기록에 목매다게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록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SNS 시대잖아요. 다 인증하고 금방 이렇게 막 나는 뭐 풀코스 몇 번 만에 뭐 어떤 좋은 기록을 내고 막 서로 막 경쟁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나쁜 기록은 애초에 올리지 않은 경우도 사실은 좀 있고, 좋은 것만 사실은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SNS라는 게 화려하고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도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기록은 중요합니다. 러닝이라는 거는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는 어쨌든 목표 지향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느끼고 실제로 좋아지는 모습, 기록이 계속 향상되는 모습이 보여야 또 계속 꾸준하게 취미를 가질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거 말고도 생각을 그냥 나는 내 건강 유지라던가 그냥 뛰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즐거움이라던가 무리 안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전후가 좀 뒤바뀌었다 그래야 될까? 시작은 결국은 다들 그냥 즐겁게 시작을 했을 텐데, 어느 순간 자기를 너무 책찍질하거나 너무 기록에 목매거나 이런 것들도 약간씩은 보이는 것 같아서, 뭐 저도 이제 초보로서 조심스러운 입장이긴 하지만은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아직까지는 좀 순수한 어떤 그런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 그냥 좀 건강의 어떤 목적으로 저는 계속 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적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장단점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기록에 목적을 두는 것과 레크리에이션 러너 같은 네. 그 장단점을 한번 조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무리 안 하고 그냥 어떤 취미라던가 건강 목적이라던가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레크리에이션 러너라고 하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냥 즐겁게 사교적인 목적으로 가볍게 뛰기도 하고, 키로수가 주당 20-30km에서 많아도 뭐 60-70km,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달에 100km 정도 미만 뛰거나 많아도 300km 미만, 100에서 150km도 빡세요. 한 주에 거의 30-40km 뛰어야 되는 거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취미로 가끔씩 대회 나가고 이러는 건데, 그거의 장점은 부상도 안 당하고 그냥 건강하게, 건강이라는 게 몸의 신체적인 어떤 다이어트라던가 어떤 가벼운 근력 운동도 되지만은 머리가 맑아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내가 이제 액티브하게 삶의 질이 좋아지는 그런 거라면은요, 기록의 목적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성취 지향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부상의 위험성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생길 수가 있고, 선후 관계가 바뀌는 경우, 그냥 즐겁게 시작했다면 이제는 내 기록이 나오지 않으면 막 되게 속상해하다라던가,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잘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약간 매너리즘 빠지거나 갑자기 운동에 흥미를 잃어버린다던가 그럴 수도 사실은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극단적으로는
나서는 러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까지 꽤 있어요. 순간 어떤 다 같이 뛰고 인증하고 막 이런 거가 너무 주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흥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조금 더 이게 깊게 들어가서 많은 다른 유튜버에서 의사분들이나 재활치료사분들 보니까 매일 일주일 내내 10km씩 뛰는 걸 북구로 말리시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위험한 이유가 있을까요? 매일 10km 뛰는 게 위험하다라고 단정 짓긴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 능력이 되면 뛰어도 돼요. 무조건 나는 일주일에 몇 킬로 이상 뛰어야겠어. 날씨가 어떻든 컨디션이 어떻든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할당량 10km를 뛰어야겠어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어질 거거든요. 바이오리듬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뛰다 보면 분명히 몸에서 무리가 옵니다. 저도 겪어봤어요. 저도 한참 재미를 붙이면서 막 나는 무조건 한 달에 200km 이상 뛸 거야 하면서 퇴근할 때 막 추운데도 무조건 막 10km 이상 뛰어가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날 되게 추운데 뛰기 싫은데 오늘 뛰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는데도 하다가 부상당했거든요. 결국 한 달 못 뛰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건 회복이 분명히 필요한 상태고 아직은 그런 신체적인 능력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일 10km 뛰지 말라고 하는 게 아마 주 메인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동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러너 초보자분들한테 어. 좀 말리는 거. 무조건 말립니다. 저는 항상 그 질문해요. 달리기로 부상 오면은 최근에 한참 재미 붙이시고 계셨냐? 뭐 한 달에 뛰는 거리 늘리고 계시냐? 중간에 휴식 시간 가지냐? 그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이거 한 번쯤 부상 올 수 있다. 그때 한 번 잠깐 쉬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쳐야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환자분들은 어떤 반응인지 되게 싫어하죠. 되게 싫어하죠. 러너분들은 싫어하는 얘기 제일 싫어해요. 나는 올바르게 뛰기 위해서 병원에 온 거지 난 싫어하는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러너로서 이해하지만은 사실은 의사로서는 과부하 걸린 게 눈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잠깐 쉬어야 돼요. 아니면 확실하게 좀 뛰는 키로수를 줄이고 보강 운동 같은 걸 분명히 병행하시고 스트레칭이라든가 아니면 정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던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러너분들이 자존심이 다들 있으시죠? 다들 목표 지향적이시고 다들 자존감이 세세요. 러너분들이 심하신 분들은 막 근육 찢어지고 막 종아리 파열 오고 막 인대 손상되고 막 이래도 그래도 나는 뭐 풀코스를 완주했다 막 당당하게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의사로서는 조금 좀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거가 이제 멋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원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또 원장님도 어떻게 보면 또 일을 하시는 네. 직장인의 또 저는 범주에 들어가요. 자영업자고 직장인이죠. 네. 이 직장인들 기준에서 이상적인 러닝 일주일 루틴을 좀 알려주신다면은 저는 사실은 하루 일과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밤 늦게 집에 도착하면 8시 넘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하루는 무조건 일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가 한 달에 150km를 목표로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제 선에서 최선이거든요. 그냥 저는 추천해드리는 거는 어떻게든 주 2, 3회 정도는 평일, 매일은 안 뛰어도 뭐 월수금이라던가 그런 식의 간격으로 짧게 5에서 6km 정도는 가볍게 뛰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조금 좀 속도를 높이고 싶다면 짧게 좀 빠른 템포 훈련이라던가 인터벌 훈련 같은 거를 하시는 것까진 괜찮고 중간에는 휴식 같은 아예 휴식하는 날짜를 지정하던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보강 운동 같은 걸 좀 같이 하고 주말에는 그래도 조금 길게 뛸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토요일이나 일요일 한 번 정도는 10km에서 15km 이상 좀 우리가 그걸 이제 길게 뛰는 훈련 LSD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능력이 되면 20km 이상 이렇게 한번 길게 뛰는 훈련 같은 거를 가볍진 않나? 이렇게 해서 한 주에 한 3, 40km 혹은 많이 뛰면 4, 50km 정도 해서 한 달에 100에서 200km 사이가 사실은 현실적인 직장인 분들의 어떤 마일리지가 한 달에 뛸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키로수를 조절해 보시는 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제가 예전에 부상당할 때 정말 잘못했던 실수가 물론 바빠서 못했지만 평일에 도저히 하기 싫은 거예요. 평일에 너무 하기 싫으니까 평일에 운동 아예 안 하다가 주말에 거의 풀코스 뛰는 거리를 뛰었거든요. 바로 부상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완전히 데미지를 우리 몸 입장에서는 얼마나 천천병력이겠어요. 운동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주말에 40km 뛰어버려. 그럼 몸이 견디질 못하거든요. 물론 현실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평일에는 짧게라도 손을 놓지 말고 2, 30분이라도 짧게 뛰다가 이 시간이 되거나 여력이 되시면 한번 이렇게 길게 뛰는 그런 훈련도 가져보고 그렇게 조절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보강 운동이란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러닝하면서 이 보강 운동이 중요한 이유도 한번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러닝 할 때는 근력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근력이라는 게 우리 헬스 트레이너 분들처럼 엄청나게 막 우락부락한 그런 근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러닝이라는 거는 뭐 짧게는 몇십 분 길게는 몇 시간 동안 같은 동작으로 뛰는 거거든요. 그거를 잡아줄 수 있는 근력이 사실은 필요해요. 러닝에서 쓰이는 근력은 아마 근지구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동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 같은 초보분들이나 이제 운동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되면 2번 정도는 보강 운동 같은 거가 필요한데 그게 뭐 엄청 과하게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맨몸 운동 같이 스쿼트라던가 런지 같은 것도 괜찮고 매스령
매스량을 키우는 것보다는 근지구력을 키우는 그런 보강 운동 같은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근데 근육량과 근력을 같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근육량과 근력이 다르다는 걸 좀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근육량은 겉에서 보이는 매스량, 그러니까 정말 그 부피, 이거는 트레이너분들이 싫어하겠지만 그냥 운동으로 생기는 근육은 좀 펌핑도 잘 되고 그런 건데 그 실제적인 힘은 좀 다르거든요. 근육량과 근력은 분명히 다른 개념이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근육이 너무 크신 분들은 러닝에 불리하다. 사실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정확히 말하면은 러닝을 할 때 필요한 근육과 우리가 헬스를 할 때 쓰이는 근육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해요. 러닝 할 때 쓰이는 근육은 주로 이제 코어 쪽이라던가 어떤 둔근이라던가 이런 하체 쪽 종아리 근육이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고 근육의 크기보다는 사실은 오히려 약간 활성도, 근지구력이 훨씬 더 중요한데 아무래도 좀 근육이 크신 분들이 무게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핵심은 무게예요.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근육이 크신 분들이 러닝에는 불리하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무게가 있는데 그걸 뛰다 보면 효율성도 떨어지고 몸에 부상이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사실은 높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우리 마라톤 뛰시는 분들 다 슬림하잖아요. 그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유명한 유튜브 분들 중에서 막 크로스핏이랑 러닝 병행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뭐 홍범섭님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워낙에 이제 신체적인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그분들도 약간은 러닝을 하시면 조금 슬림해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인바디 같은 걸 해봤을 때 근육량이 엄청 빠지는 건 아니고 약간 슬림해지기는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 활성도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레크레이션 런을 할 수 있게끔 즐겁게 달릴 수 있는 마인드셋을 한 번 더 추천하면서 마무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부끄럽지만은 풀코스를 한번 뛰어봤고 그 전에 애초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한 것도 건강하기 위해서 삶의 재미라던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정말 가볍게 시작했다가 부상 안 당하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는 다 해본 것 같아요. 정말 풀코스도 안전하게 뛰어봤고 뛰어봤는데 하나도 안 아팠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리 안 한 거죠.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속도를 높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좀 기점에 좀 서 있긴 한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기록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과 즐거움이 목표라면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하게 안 아프게 다만 가끔 속도 조금 훈련해보고 이런 정도로 하다 보면은 또 여기서 조금씩 더 기록이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선에서 사실은 만족을 하고 너무 막 다른 사람 막 나보다 훨씬 몇 개월 뛰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기록 좋은 이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내 속도에만 집중하고 나만의 속도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래 마라톤이 그런 운동입니다. 내 속도에 집중하고 인생처럼 그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감사합니다.